안녕하세요. 네, 노유식의 슬기로운 부부 생활 라이브 더 수요일 번개 라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라이브를 지금보다 1시간쯤 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쩌다 보니 오늘 좀 빨리 할 수 있어서 그냥 그 시간까지 기다릴까 했는데요. 뭐 기다린다고 뭐 되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이 이렇게 만나보는 시간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유튜브 라이브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다이애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일찍 시작한다고 일찍 기다려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온투님 번개 라이브 놀랐다고 하셨는데 반은 번개고 반은 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MRK님 반갑습니다. 약간 노란기가 음, 평상시 라이브보다 여기가 더 좋나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기는 제 진료실, 제 방이에요. 제 방이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진료가 다 끝난 시간 이후에 이제 좀 앉아서 사실은 되게 힘든 시간이기는 해요. 지금이 하루 중에 그 진료를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 이 시간에 보는 게 힘들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게 또 그냥 이대로 좀 단촐하고 조촐하고 좋은 말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대누나님 안녕하세요. 11시 반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11시 반이 맞고요. 제가 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이 시간에 멋대로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 대신 아, 예, 구독 알림들이 다 가셨을 테니까 좀 다 보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음, 예,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제가 막 뭐를 많이 준비하고 이러고 시작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정말 소통을 위주로 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뭐 지난 한 주 동안, 한 주도 아니고 금요일 날 보고 수요일 날 보니까 한 주 동안 그 있으시면서 뭐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이들 키우시면서 어려웠던 얘기나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제 앞에는 책이 한 권도 있긴 있습니다. 제 이 두뇌 맞춤형 학습법이라는 책이 한 권 더 있는데요. 정 얘기할 게 떨어지면은 이거를 좀 꺼내서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무대뽀로 라이브를 켜서 준비한 것도 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 실례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공대 누나님께서 자바스크립트로 앱 개발을 도전을 하시는군요. 오, 야, 축하드립니다. 저도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할까, 파이썬을 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음, 일단 파이썬이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자연어에 가까운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보기에 좀 쉬워 보였다는 뜻이죠. 다른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사실 앱, 그 웹에서의 활용도가 대단히 강력한 언어여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앱을 개발하려고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응원드리고요. 잘 되시기를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어, 응원합니다. 저도 사실 그 앱 개발을 뭐 앱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이 업무 자동화인데요. 업무 자동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또 음,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두고 봐야 되긴 합니다.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MHK님께서 또 댓글을 또 달려주셨는데 볼까요? 제 위로를 듣고 싶어서요 하셨습니다. 엄마가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상상 이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셨다고 책과 영상으로 배운 뒤 육아를 하고 있는데 가끔 강의를 들어보면 육아법은 엄마를 답습한다는 말이 많아서요. 저도 제 엄마 같은 엄마가 될까요? 하셨습니다. 아, 예. 그 진지하게 질문을 올려주셨으니까 또 진지하게 답변을 드려야죠.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강력한 본성 중에 하나가 아, 반복 강박이다. 그건 이제 repetition compul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복 강박이 가장 크고 이 반복 강박을 떨쳐내는 게 그것을 이해하고 벗어나는 게 어떤 정신분석의 큰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르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뭐 아버지를 싫어하면서도 아버지와 똑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식장에 들어간다. 뭐 이런 속설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또 지금 MKH님 말씀대로 부모 위에서 하던 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통용되는 이유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통찰, 내성, 예, 인트로스펙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한다면 사실 꼭 이러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내 행동들이 우리 아이한테는 내 행동들이 어떤 마음에서 생기는 것 같고 어떨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신다면 아 이게 육아 교과서나 육아법 강의 이런 컨텐츠들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 충분히 이루실 수 있고 똑같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 충분히 피하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자꾸 비추어 보시면서 그런 거울들이 이런 방송 또는 저와 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요즘 JTBC의 로스쿨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1회, 2회 봤는데 예,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동안 로스쿨이나 볼까? 저 본방 사수는 잘 안 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본방을 사수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유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마음에 그냥 이렇게 틀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뭐 진짜 패밀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김꼬꼬님 김꼬꼬님 또 댓글 사연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살 여자인데 아직 옆에 없으면 엄마가 옆에 없으면 못 자고 학교 갈 때 긴장이 되는지 화장실을 두세 번 갔다가 등교를 하고 학교에서도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힘들다고 아이를 혼낸 게 원인인지 아이를 얼마나 혼내셨을까요? 지금부터 잘하면 좋아질까요? 하셨는데 아이를 막 혼내서 정말 매일매일이 무섭고 막 이렇게 컸다면은 이 아이의 불안 수준이 커져서 8살이 돼도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아이 자체가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불안이 높다라는 게 바뀌는 환경에 적응을 잘 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런 감정 변화를 본인이 잘 통제하기 어려운 기질의 그런 예민한 기질의 아이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제 분리불안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지금부터 잘하면 좋아질까요 하셨는데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질 수 있고요.
만약에 엄마가 이때 노력이 뭐냐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엄마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아이가 엄마의 존재, 엄마의 부재, 엄마의 반응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면 일단 불안이 많이 줄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엄마한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도 이런 게 많이 좋아집니다. 내가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잘해야만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육아를 하실 거고 아이들도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선아님, 예. 세바시 방송 보셨는데, 예, 저녁에 또 봐서 반갑다고 하셨는데, 예, 세바시의 육아 방송을 제가 아마, 재작년 10월에 했었죠. 그것도 벌써 재작년이네요. 어휴, 시간 가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빨리 가네요. 예. 음, 뭐뭐 했어 말하고 뒤에 작게 따라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소아 정신의학적인 병리나 심리학적인 병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일종의 약간 강박 행동인데 8세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 그런 강박적인 현상들이 이 보도블럭에 선 안 밟고 가고 싶어하고 뭐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 부끄러움 많아서 발표하기를 너무 힘들어한다. 이 부끄러움이 많은 거는 좀 타고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어떤 치료나 훈련을 통해서 막 획기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게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이 정말 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많아 보이는 아이들이 다 진짜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좀 생기고요. 음, 또 그런 경험들이 너무 적어서 발표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면 이렇게 좀 제대로 아이들의 생각이나 말을 좀 틔워주고 훈련시켜주는 그런 스피치 학원 뭐 이런 데 다녀보고 나서 이런 게 예, 기대 안 했는데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 7세면은 조금 한번 연습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컨셉은 이거예요. 작은 무대에서 조금씩 성공하는 경험을 해서 조금씩 큰 무대로 가야지 돼요. 어, 제가 일전에 만나뵀던 그 대기업 임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사가 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사가 되고. 근데 그러면은 뭐 과장, 부장 쭉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으셨대요. 근데 왜 이사가 되고 나서 발표할 때 불안해지셨어요? 했더니 회장님 앞에서 계열사 사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큰 무대인 경험이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런 이제 부끄러움, 발표에 대한 불안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인 어떤 전략이랄까요? 이런 거는 천천히 조금씩 아이를 그 노출시킨다.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한다. 이런 컨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다이안 님이 초등학교 그 여자인데 7살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좋네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시켜주고 싶고 좋아하는데 중학교만 돼도 청소년기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만 좋아하면 정말 꾸준히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외국 학교들의 교육에 대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맛 나게 시켜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좀 이런 식 있잖아요. 그 공 던져주고 자 너희들끼리 놀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축구하는 것처럼 농구하는 것처럼 배구하는 것처럼 그 육상하는 것처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부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유산소 운동이 두뇌의 기억력, 집중력, 처리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좋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회복 탄력성, 그릿 이런 걸 가지는데도 이런 운동만 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청소년기의 마지막 입시 끝까지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아이들이 이제 성향이 이런 활발한 운동에 맞지 않아 가지고 나 재미없어 안 할래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면은 시켜주는 게 좋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애들 스마트폰하고 유튜브 볼 시간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예. 어, 유튜브나 스마트폰 볼 시간도 빼서 공부해. 너 이 시간에 공부하라니까? 라는 압력을 주고 싶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만 좋아한다면 또 그 어머니로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 좀 부디 그 어떤 생각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아님, 올해 7살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지낸 얘기가 거짓말인 줄 모르고 다 믿었다가 곤란했던 적이 있다고요. 어, 아이가 안 하던 거짓말을 했으니 아이의 심리 상담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추천받으셨어요? 예. 혹시 뭐 저한테 오라고 추천받지는 않으셨나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만약에 오시면 다 그냥 가셔도 된다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편이니까요. 그리고 저 나이 때 딱 그 유치원 가는 7세니까 만 5세에서 6세 사이일 텐데 6세라고 봐야겠죠. 예. 이 사이에 거짓말이 도덕적인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 머리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이 얘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걸 모르겠지? 이렇게 믿겠지? 이렇게 행동하겠지? 라는 그 이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 거죠. 유치원 얘기를 지원해서 얘가 얻은 어떤 물질적 뭐 다른 어떤 이익이라는 게 저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 게 일단 재밌어서 그렇고요. 만약에 이득이 있다면 어떤 이득이냐면 그런 거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아버님의 의견처럼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대처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도덕적인 측면이나 뭐 심리적인 측면으로 그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고 정상 범위인데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할 때겠죠. 예, 그래서 심리 상담을 꼭 가봐야 된다라는 말은 저 거짓말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저 연령대에는 다소 지나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운동, 운동 저도 꼭 시키고 싶고 저희 딸은 태권도를 꽤 오래 했는데 운동을 아주 즐겨하는 편은 아니어서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억지로 시키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아이가 좋아하면 하면 너무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음, 음, 자, 예.
지금 잠시 이제 뭐 채팅창 뭐가 또 올라왔네요. 아닌가? 예. 그 재밌는 건 댓글도 제 스마트폰하고 다른 채널하고 방송과 제 채널하고 약간의 시차가 있네요. 김꽃꽃님이 지금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TV를 보거나 본인 하고 싶은 걸 할 때 부르면 잘 못 들어요. 원에서도 그런다고 청력 검사 정상이다. 지금도 혼자만 하거나 생각할 때 말을 걸면 잘 못 들어요. 이거는 몰입하는 능력이 좋은 거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청력은 저런 어떤 상황적인 차이 없이 모든 상황에서 다 못 들어야 청력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꼬꼬님의 아이분은 그런 거는 아닐 거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를 가서 학교 선생님의 지시를 못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빠진다. 이러면 요거는 조금 주의력의 문제? 예, 주의력의 문제? 이런 거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얘가 과제 집착력, 몰입하는 힘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막 놀이할 때 부르면 안 됐지만 배고플 때 밥 먹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잘 들을걸요? 예, 예. 그러니까 질문 폭탄하셔도 돼요. 뭐 이럴 때 하시는 거죠, 뭐. 예. 오늘은요, 정말 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먹이고 막 하는, 막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아까 MK 님이 번개하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진료를 막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좀 수다 떨고 같이 얘기 나누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4월 21일이죠.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오전인 것 같은데, 예, SBS 필에 밝히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인데 전체 분량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근데 워낙 스튜디오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막 질문들을 막 이 패널 분들이 하셔가지고 박은혜 씨랑 그 한영 씨랑 이렇게 또 권경원 선생님이죠. 예, 가정의학과 여자 선생님. 예. 그렇게 막 질문들을 하셔서 4시간을 제가 찍었어요. 4시간을.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삭제되고 삭제된다. 편집되고 나갈 텐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고 또 좋은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PBHB님, 예, 예. 사춘기가 심한 중3 여학생인데 속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비밀 일기를 쓰는 것 같아요. 따님이요. 사실 이런 비밀 일기는 또 아주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 얘기 말고 겉 얘기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속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엄마하고는 속 얘기만 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랑 비슷하고 내 마음 잘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먼저 줘야 또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비밀 파듯이 하지 마시고 비밀 파듯이 하지 마시고 친해지시면서 기다리시는 것 그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얘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신체적인 안전이나 자신과 타인의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이거는 어떻게든 오픈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은 좀 아주 판단하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공대 누나님 꼭 시청 한번 해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그 공대 누나님이 찍으셨던 EBS에 촬영 갔던 방송 패널이 방송 방청객 뭐라고 했지 모르죠. 한 분이 그 방송에 대해서
SNS에서 의견을 피력하면서 되게 열심히 만든 좋은 방송인데 어, 너무 지루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EBS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EBS는 그렇게 할 마음이 별로 없는 분들이 거기 가요. 예, 자극적이고 막 이렇게 해서 끌어야 되고 이거보다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어떤 게 더 좋은 메시지고 올바른 메시지일까에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요즘은 그래도 뭐 그 펭수, 자이언트 펭수 이후로는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내용 본 거를 모른 척 해야 되는지, 정말 얘 안전이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대한 게 아니라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얘기를 꺼내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네요. 예. 온투님이 우리나라 나이 큰애가 만 5세, 만 4세. 예. 독박육아. 예. 모든 수업을 똑같이 교육하고 있다고요. 큰아이가 잘한다고 하고 둘째는 대치동으로 시험 봐서 보냈으면 한다. 차별감 없이 서로 다른 재능의 아이를 이제 칭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머니까 이게 온투님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둘을 동시에 똑같이 교육할 수밖에 없는 요게 해결이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그래서 그 1시간 따로따로 있을 때 30분, 30분을 쪼개서 각자에 맞는 칭찬을 해주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상의 접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둘을 각자 칭찬할 거리가 하나씩 생겼을 때에 칭찬을 해주시는 것. 그게 저는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들은 어제는 내가 칭찬받았으니까 라고 하는데 만 5세, 만 4세 아이들이 그렇게 잘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을 게 많을 만한 아이들인 것 같으니까 뭐 영어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칭찬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 사실은 아이 둘을 한 자리에 교육을 시키더라도 하나이는 도예, 하나이는 영어를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도예 선생님이 와서 미술 둘 다 미술 시키고 영어 선생님 와서 둘 다 영어 가르치고 이러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보다는 얘가 각각 너는 미술해, 너는 영어해 이렇게 넌 어쩜 이렇게 예쁘게 그려? 너 영어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하는 그러면 이 둘을 꼭 똑같은 거를 다 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둘이 서로 라이벌 의식 안 느끼고 서로 재밌게 놀고 같은 거 배울래라고 한다면 굳이 떼어놓을 필요는 없는데 동생만 칭찬 들어 뭐 형만 칭찬 들어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면 굳이 또 같이 배우는 게 과연 좋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유미 언니, 6학년 초등학교 아이, 네, 코로나19 이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이것 때문에 정말 정말 난리예요. 오늘도 딱 이 무렵부터 무너진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오신 분들이 오늘 저한테 처음 찾아오시는 분의 한 3분의 2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새 게임 중독이 된 것 같다. 이게 통계를 보니까요. 아예 안 쓰던 아이들은 많이 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근데 조금 쓰던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통계청의 통계였나? 하여튼 그 통계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조금 쓰던 습관이 있던 아이들이 이제
한계가 무너지면서 확 늘어난 것인데 이런 일 되게 많죠. 예.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트러블이 너무 심해진 상태이다. 어떤 제어도 안 되고 사이도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어찌 제어해야 할까요? 뭐 오늘 저희 시간 좀 있으니까요. 요미언니님 그 괜찮으시다면 밤에 어떤 걸로 트러블이 되는지 뭐 가장 흔한 예나 가장 골치 아픈 예 하나만 좀 더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가 뭐 어린아이들을 두신 부모님은 고민이 아니실지 몰라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님 아이들 둔 부모님들이 이게 참 고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다시 올려봐 주시고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답을 드리자면 어떤 제어도 안 되지 않아요. 제어가 될 거거든요. 근데 저항에 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에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어가 안 되는 저항에 밀릴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얘기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재님 질문해도 되죠? MK님 방송 이름이 SBS FIL, FIL, 예, 밝히는 가, 예, 집 가짜 써서 예,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정규 SBS 공중파는 아니고요. 케이블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케이블에서. 예. 8세 남자 1학년이겠죠. 상담 권유 받았는데 상담센터에서의 실패, 상처받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처였을까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불안이라는 게 이런 까다로운 기질이 타고나는 측면이 많아서 이 부모님의 힘으로 이걸 막 걷어내 주려고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해도 물이 계속 들어오는 홍순한 집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놀이치료 전문가 그런 상담센터에서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부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또 아이가 부모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심리치료 전문가가 좀 도와주면서 서서히 부모님이 스스로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처가 있으셨고 불만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 말고 다른 곳들도 좀 그래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불안 짜증이 높은 이유도 이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지혜 님도 그때그때 이렇게 말로 이렇게 그래 이렇게는 하는데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사실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뭐 공감이 가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예전의 상처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믿을 만한 곳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가서 원장 선생님이나 치료 선생님 한번 만나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김꼬꼬님이 영재발굴단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김태균 씨도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희들 힘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고 영재발굴단 다시 보기를 해볼까. 이게 뭐 예를 들면요, 저렇게 폰 켜놓고 이 모니터에는 영재발굴단을 켜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막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로 들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비대면 시대 TV 같이 보기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공대 누나 김평수님 벌써 이렇게 딱 편성 시간까지 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 시간대에 하는군요. 아, 이 아까 그 일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외모 비하도 있고 살기 싫다는 내용도 있다고 했는데 어, 외모 비하는 뭐 그 청소년기의 나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살기 싫다는 내용이 이제 얼마나 어, 심각하게 썼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건 뭐 본문을 보기 전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인데 그냥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정말 살기 싫어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되는 걸까 아닌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이거는 오픈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봤는데 무슨 일이니? 그리고 이거를 그냥 얼버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예, 심리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예. 음, 예. 꿈은 이루어진다님 인사 반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공대 누나님의 얘기에 저는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예. 켈리 크릴 채님, 성이 채씨시군요.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도 채씨인데, 예. 괜히 이제 반가운 척 하는 거죠. 제가 반갑습니다. 9살 남자이군요. 화를 금방 내고 내서 미안하다고 한다. 일단 미안하다고 하는 게 기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대신 이렇게 사과한 걸로 딱 끝나지 않게 그 화를 내지 않고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그럼 그 상황을 한번 해볼래? 만약 네가 그렇게 한다면 엄마가 다른 작은 상을 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시도를 해보는 것을 저는 일단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예. 화를 내기 전에 화를 안 내는 게 좋지만 그건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빠른 사과 괜찮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시도해 보게 하고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화를 냈는데 화가 너무 크게 내서 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거나 다칠 뻔하거나 그러면은 좀 페널티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엔 알겠지만 네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네가 오늘은 하지 못할 거야. 아니면 좀 줄어들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불안, 짜증이 높은 어린아이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키우기가 까다롭습니다. 달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불안이 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 주시고 여유를 가지고 너무 많은 위로, 빨리 가라앉히려는 시도 같은 것들을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더 빨리 일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기억하셨다가 접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안녕님 안녕히 주무세요. 예. 출근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음, 출근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셔야 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오늘은 일단 첫 시작이고 저도 첫 시작이니까 한번 이렇게 좀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훈련이라는 게 그 사이에 한 번 더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할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이런 것들을 자꾸 짜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짜보고 역할놀이처럼 연습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육아 책에서도 많이 권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지금
몇 살일까요? 손톱을 물어뜯는 이 아이는 시합 있을 때 긴장해서 그렇겠죠. 더 손톱 심한데 손톱 무는 책 이제 어렸을 때 몰라도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혼내봐도 예 앞에서는 안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합니다. 어, 저는 너무 못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안 그래도 긴장돼서 그런데 저것도 못 듣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 대학교 정신과 교실 대학교의 그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정말 이걸 많이 뜯으세요. 그래서 정말 납작 손톱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고치기보다는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긴장감, 높은 긴장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것에 낮춰줄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예,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베리박베리님, 예. 6살짜리 여자인데 둘째랑 싸우고 트로트 제가 싸우지 말라고 이제 엄마가 화내거나 혼낸다고요. 그러면 첫째가 울면서 왜 속상해서 우는 여자인지 다 얘기하고 자기 마음이 어떤지 설명을 해요. 그럼 첫째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 혼내서 미안하다, 네 말이 맞다 라고 끝이 나는군요. 계속 이런 패턴인데 이렇게 사과하고 마음이 풀리는데 이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어, 마음이 이러면 동생한테 화내도 돼. 동생을 싸워도 돼. 동생한테 소리 지를 수도 있어. 마음이 이러면 이라는 메시지는 주고 계시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다 들어주고 게다가 엄마가 화냈던 것까지 사과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 아이한테 분명히 좀 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제 간의 싸움에 부모님이 가급적이면 지켜만 보고 계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 지켜는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다쳐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막 욕설을 한다거나 전 욕설부터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들어가서 어머님이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싸움이 심해져서 어머님의 평화, 독서라든지 뭐 차를 마시신다든지 다른 분하고의 통화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때 들어가서 둘을 중지를 시키십시오. 둘 다.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고 중지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지해야 되는 이유는 재밌게 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칠 뻔하거나 엄마가 하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주시면요 사과하실 일이 없어요. 이 아이가 이랬단 말이야 저랬단 말이야 일단 타임아웃해서 뭐 한 5분 지금 이제 6세 3세니까 5분 3분 기다린 다음에 나중에 들어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잘못이 있는 사람은 혼낸 거고 네가 잘못이 있는 줄 알아서 그랬는데 네 상황도 이해가 되구나. 이렇게 이제 재판하기 시작하면 이제 세 살짜리 애가 더 커서 말 잘하기 시작하면 얘도 그럴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머님이 그 아주 혼란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에서는 빠져나오시기를 좀 권해 드립니다. 황주민님 처음 이제 질문 주셨다고 해주셨는데, 밑에 질문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 질문들 하고 싶으셔서.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봐보죠, 뭐. 6학년 아들이 틱이 있으시고 사라지지 않는다. 4학년 때는 음성틱, 운동틱이 같이 있었다. 약물치료 선택 꾸준히 1년 동안 받았고 많이 좋아져 치료는 종결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게 틱이 사라지지 않고 1년 이상 지속되면 만성틱이라고 하는데 이 만성틱은 진짜 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그 치료를 종결할 정도였다면 치료를 했는데 그 틱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에게 치료할 필요가 좀 없어져서 그렇다라고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틱이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시지만 바라시는 거는 이해하는데 없어져야만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틱 정도면 이게 치료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또 전문가 선생님하고 다른 의사 선생님하고도 한번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자면은 정말 이렇게 오래 지속된 틱이라면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그 자체가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완벽하게 없애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피한 찐이님, 예, 4돌 되는 아들, 예, 언어 치료를 24개월째부터 다니고 있군요. 자바라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4돌에도 말이 트이지 않으면 안 좋은가요? 하셨는데 아니요. 4돌까지보다 더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연령적인 것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만 6세, 7세를 넘어서면은 이 변화의 폭이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 벌써 그럴 걸 걱정하실 건 아니고 일단 좀 발달이 더딘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그래도 꾸준히 예,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예. 음. 공대 누나님이 또 이렇게 놀이치료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뭐 자격이 꼭 있다고 다 훌륭한 건 아니고 없다고 뭐 다 그렇진 않은데 일단은 좀 그래도 한번 걸러서 예,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컴퓨터 요미언니 님이 좀 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거 같이 좀 보죠. 예. 핸드폰 프로그램을 제어하고 있는데 약속을 정하고 시간이 끝나면 새벽에 와서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웃집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저랑 많이도 싸우게 되면서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딸아이인데 저보다 힘이 세서 제어를 못하고 결국 지고만 해요. 지금 거의 포기 상태로 제어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걸 옆에서 몸싸움까지 할 정도면 아버지께서 제어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지금 아버지께서 옆에서 그런 걸 해주실 수 없으신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이거는 거기서부터 풀어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몸싸움까지 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 힘이 세서 제어를 못하고 지고 만다는 거는 이 아이에겐 앞으로 힘으로 하면 돼라는 거를 지금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약속을 정한 시간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닌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빡빡하면 저항 거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평균이나 평균보다 넉넉하다라고 할 정도의 사용 시간은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소리 지르고 이웃집까지 피해를 주고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 이 아이는 핸드폰을 쓸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핸드폰 자체를 어, 회수하는 것, 핸드폰을 당분간 못 쓰게 하는 것을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예. 뭐 요즘엔 데이터도 아이들이 쓰고 인터넷도 쓰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집안에서 와이파이로 쓴다면 집안 와이파이를 다 같이 불편하더라도 부모님은 데이터를 쓰시더라도 일시적으로 끊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형제가 있어서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생각을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몸싸움에 지게 되면 이게 스마트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해결을 아이들은 생각하고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방송으로만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래서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저 사연 속에 많은 서사가 있으실 텐데 좀
꼭 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소아청소년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닌 게에 대해서 좀 됩니다. 음. 공감해 주려고 하는데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공감을 이미 너무 많이 안 되면 그냥 기다려만 주세요. 공감해 준다라는 게 어머 그랬니 어떻게 막 이것만이 공감이 아니라요. 아 그래 하고 옆에 이렇게 좀 뭐랄까 다소곳이 넌지시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게 공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해서 얘의 감정에 다 반응을 해서 뭔가 말을 하고 그래서 얘가 엄마 그래서 좋아졌어요 하고 그 감정을 풀어야 공감이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확장해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웩슬러 검사의 신뢰도는 얼마나 되나요? 검사자분이 본인은 최대한 끌어내는 타입이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전체 지능은 현재 136인데 작업 기능이 기억이 조금 낮고 토막자기가 조금 낮다. 행렬 추리는 만점. 예. 토막 부분이 기하 부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여기서 제가 뭐 막 이 지능 검사 하나하나 해석해 드리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어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 하나는 좀 아셔야 돼요. 왜 지능 검사나 이런 검사를 이 기관이 바뀌면 꼭은 아니고 좀 다시 하고 싶어 하는가? 뭐 대학병원도 특히 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수치는 그 말씀도 드릴게요. 지능 검사는 되게 구조화돼 있어요. 구조화돼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다 지정이 돼 있을 정도로 구조화가 돼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검사자의 소양이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기회를 한 번 줄지 두 번 줄지도 정해져 있고요. 예, 이런 것이 이렇게 아주 똑같은 조건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토막자기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얘가 앞쪽에서 많이 틀리는지 뒤쪽에서 많이 틀리는지 어떤 식으로 그 틀린 것에 대처하는지를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전산화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토막 부분이 낮다고 해서 기하 부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도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되고요. 예. 왜 그런 저하가 왔는지까지 판단이 돼야 그런 얘기를 하던 말던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끝까지 끌어내는 타입 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음, 음, 예. 학업적인 연관성이 엄청나게 높은지 엄청나게 높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높다라고 할지 아닐지를 알 수 있고요. 일단 연구 결과상 IQ 검사와 학업 성적과의 상관관계는 20% 내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능 검사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이 지능 검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끌려고 하던 거를 조금 맞춰서 가려고 하고 얘가 이런 것들이 왜 힘들었는지를 이해하니까 좀 덜 다그치시게 되고 이런 좋은 면들은 있어요. 그리고 어, 이 강점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되죠. 예, 오늘 질문부터 터집니다. 웩슬러 검사 좋죠. 예. 7세는 해야 된다. 대기를 해놓으라고. 대기씩이나. 예. 저한테 오시면 대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예. 아, 심리검사 언제 하는 게 좋으냐? 궁금한 게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항상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요즘 추세가 초등학교 내년에 가면 올해 하는 트렌드가 생기긴 했더라고요. 왜 생겼나 이렇게 봤더니 어머님들도 이제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뭐가 부담스러우시냐면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좀 가려보자 이런 마인드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오시는 거는 저는 뭐 추천합니다. 건강검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해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아무리 제가 실제로 지능 검사도 하고 그런 걸 상담하고 또 뭐 이 발달 전략이나 학습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는 입장이지만 해야 된다. 하하하. 예, 그렇습니다. 음, 아, 평가받는 느낌을 받았었다고요? 센터에서? 평가. 심리 상담쌤이 평가를 막 한다? 5세 아이한테? 어, 그렇네요. 그게, 예. 음, 저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상상은 되지 않는데, 음, 집에서만 울고 떼쟁이가 돼서 부모의 문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부모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의 문제가 보여야 거기에 대한 부모의 대응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 모든 것을 완벽하게만 하면 다 낫지 않겠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이를테면 소아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에 안 가는 부모님들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사실 상호작용, goodness of fit라고도 하고, 예, 궁합의 문제이니까요. 예. 준비가 안 되었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군요. 예,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게 아동 학대거나 학생 인권을 무시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아닌 거죠. 예. 어, 지적받으면 자기 머리를 바보라고 때린다. 예. 음, 장난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음, 농담 섞인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할 때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런지를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어떨까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자기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너가 잘못한 행동이어서 아니고 엄마 마음이 아파. 이런 방향이 아이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예, 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음, 네. 또래 연령하고 잘 못 노는 8살 아이. 근데 이런 게요. 음, 동생하고 많이 놀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문제라면 또래 아이들하고 놀면 금방금방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빨리 쫓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8살짜리 아이의 사회적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또 하나 제 생각엔 조심해야 될 건 너무 또래 아이들하고 바로바로 붙이지는 마세요. 예. 예를 들면 5살짜리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한 3살 나니까 그러면 7살짜리 동생들하고 노는 모임에 한번 가져보거나 보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리그를 단계별로 올리면서 하시는 것 그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한나님, 예, 예민한 초사남, 음, 논리에 맞지 않는 자기 주장을 배가 고프거나 짜증이 나면 한다.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집니다. 아직까지 성격을 운운하기에는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짜증이 난 상태일 때 논리적이지 않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이런 버릇을 고착화시킬 수 있죠. 음. 논리에 맞지 않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어, 들어주셔야 하는 건 아니까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주장을 너무 이렇게 분쇄해버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짜증으로 받아주시되 그 짜증을 내서 부가적인 이득이 뭔가 너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요미언니 님이 뭔가 그렇죠. 이게 1년 사이에 많은 그 사연들이 서사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아이가 게임에 그렇게 뭔가를 거는 이유도 있겠죠, 나름대로. 예. 근데 이때까지 13년이 좋았었다면은 그 미천이라는 게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1년간의 어떤 갈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될 테니까요. 좀 자신감 가지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발달하고 있는 아이인데 풀 배터리 검사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예, 저도 아까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굳이? 반드시? 예. 근데 트렌드? 트렌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건강검진처럼 하는 것을 뭐 하면 안 된다. 해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해야 된다? 된다? 머스트? 슈드? 예.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웩슬러 받는 애들이 죄다 1% 미만 나오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 아 저는 그래도 최소한 병원급에서 하는 검사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아이들 지능이 높게 나와봐야 얻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제가 뭐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에선 좀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예, 예, 이사벨님이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셨고 자신감이 없고 경쟁심, 질투심이 높은 8살 남자아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난 나쁜 사람이야. 아, 그러고 안기려고 하고 엄마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예. 남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허 물건도 잘 잃어버리는데 너무 잘 다친다고요? 어, 이소벨님, 자, 제가 이 사연만 보고 뭔가 진단하는 거는 되게 어렵고 저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쵸? 여러분도 그런 마음은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사연을 주신 것만큼 저런 모습이 보인다면 얘는 심리적으로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현재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잃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예 우리가 뭐 사교육도 시키는데요. 뭐 필요한 검사 해보고 놀이치료나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잘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잘 다치고 하는 애들이 산만한 애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그냥 머릿속 상상으로는 이 친구가 저렇게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된 게 저 주의력 부족 때문에 뭔가 실패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해서 지적을 받고 얘는 그 지적을 고치기가 쉽지 않고 어렵고 그래서 계속 자존감이 저하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소벨님 이 아이 그 지능부터 주의력 뭐 이런 검사 그 전에 그 좀 적절한 진료 한번 받아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이거 가래로 막을 호미로 맞고 나중에 가래로 맞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4학년 말에 받았었다고요? 아 이렇게 닉네임으로 해주니까 제가 모르죠. 제가 인사를 때 참 드려야 되는데 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때 이후로도 이렇게 저의 이런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예, 나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도 해주셔서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웩슬러 검사든 풀배터리 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검사 결과 상담 저한테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예, 그 시스템 뭐 자세한 거는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뭐 여러 옵션이 있으니까. 예. 대치동 유명한 거 기준하면 지금부터 대기 1년이라는데요. 그러면은 아
저는 유명한 곳이 아닌가 봐요. 예. 저는 1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희 1년이 아니라, 야, 생각해보세요. 1년이면 하루에가 얼만데,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든 뭐, 최대한 빨리, 예, 그, 하실 수 있도록, 예, 음, 제 상담이 진행된 다음에 모두 최소한 1개월 이내는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니까, 이거 갑자기 광고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음, 하여튼, 예, 1년 되기 저희는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 달 넘게 그쵸? 예, 한 달 정도는 좀 돼요. 예, 예, 죄송합니다. 음, 너무 힘드셨죠. 예, 이걸 줄이려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리소스도 끌어들이고 시간도 내고 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지루하셨죠. 참. 두뇌 종합 검사 저는 일단 만 6세 이전은 뭐 진짜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예, 저는 권하진 않고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 번 정도 이 아이가 어떤 게 자라왔고 어떤 게 지금 필요한지 이런 거 하기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그때가 지나면 초등학교 고학년 뭐 4, 5학년 만 10살 이후가 또 한번 괜찮은 때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떤 건강검진처럼 하기에 괜찮은 때고 그 이후는 이제 필요한 게 있을 때 요즘은 뭐 진로나 적성 같은 거를 좀 고민할 때도 이 검사의 데이터를 좀 같이 참고하시려는 그런 그 흐름들이 좀 있으셔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이 그때도 좀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알고 싶어서 오시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예. 음. 네이버 예약하시면 된다고 맞습니다. 예, 네이버 예약으로 와주시면 예, 뭐 여기 전화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없이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어, 9살 남자아이가 잠자기 전에 뽀뽀하고 난 후 잠이 드는 건 루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엄마의 사랑이 고프다기보다는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하고 엄마 옆에 앉게 자리 다툼 벌이는 건 동생한테 이렇게 셈이 나서 그러는 거지. 얘가 막 애정이 되게 결핍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예, 자존감과는 이 에피소드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S 흰님이 14살 딸 아이라고 9살 여동생. 예, 엄마 아빠가 왜요? 아주 엄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한쪽이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없다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우쭈쭈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아, 두 분 다 불안하실까요? 사실 이 역할을 좀 나누면 좋은데요. 확실히 굿캅, 배드캅에 있으면 좀 좋은데요. 그 질문이 두서없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어떤 걸 못 받아주시는지 잘 몰라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 시기여서 다음 주 수요일도 제가 한번 이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신촌극장 컨텐츠도 좀 들고 와서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까지 좀 있어 주시고 같이 예, 거의 번개급인데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 11시 반을 기다리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예, 다음 주 방송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음. 지금 난남달라님의 남자 같은 경우 이제 이 분리불안이 좀 심한 거죠. 이런 분리불안을 자꾸 조금씩 감작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놀이치료 같은 거는 아끼실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김현주님, 예, 처음 왔다고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찍 끝난 거고 보통 11시쯤에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오늘처럼 아무 미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하고 대화만 할 수 있다면 뭐 11시 좀 지난 시간, 예,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공대님도 이거 정리해 주시느라고 너무 예, 고생이 많으신데 좀 내실 있는 이야기들 제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별 불필요한 얘기들 많이 좀 잘라주시고요. 예. 예. 분리불안이 높은 아이들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 조금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그 컨텐츠로 좀 만들어 볼 구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초점이 잘 안 맞네. 예. 예.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닷없이 뭐 날짜는 예고했지만 시간도 또 예고 없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많이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프리즘 스튜디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생겼는데 어쨌건 끊어지지 않고 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혼자서 컷도 만들고 편집도 하고 하는 건 계속 해보고 싶어서 좀 시도는 할 건데요. 방법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오늘 안에 끝난 방송이니까 오늘 나머지 시간 잘 정리하시고 내일 좀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아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일 것 같은데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